자, 그럼 쥐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폭로될 것이냐 아니냐라는 좀 더 어려운 질문을 던지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폭로는 그 이제 황금폰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 황금이 무슨 뜻인지는 아시지 않습니까, 다들? 네. 네. 따님 이름이라는 소리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따로 어떤 그 뭐 모든 자물쇠를 열 수 있는 무슨 황금 전화기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 힘들거나 이럴 때에 이제 다른 사람 이름으로 전화를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옷에 따님 이름으로 이제 전화기를 갖고 있어서 그것으로 이제 했었다 뭐 이런 이야기에서 이제 황금폰 이야기도 나고 하는데 결국은 부인과 본인이 판단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러나 이제 되게 이렇습니다. 감옥에 이제 남편이 들어가 있으면 부인이 더 힘들어요. 더 초조해지고 억울하고 분하고. 명태균은 그 안에서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감옥에서 나가고 싶다. 그렇지만 부인은 그거 하나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내 남편이 왜 이렇게 됐나? 네? 우리 가족이 이게 뭔가? 내 아이가 몇 살인데 이렇게 이 고통을 왜 당해야 되나? 모든 사람이 더 원망해서 비조직적 생각을 하게 돼 있죠. 네. 자, 명태균이가 과연 살아남겠습니까? 라고 거대는 나는 님께서는 질문을 명태균의 생존 여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떨까요? 지금 명태균 대표를 검찰은 구금한 상태에서 구속기간을 연장하거나 구속 기소를 해버리면 이제 재판으로 가야 하는데 지금 분위기는 검찰은 일단 방향을 정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수사를 좀 더 해보고 판단하자라고 좀 유보적인가요? 보니까 이제 두 가지 갈등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창원지검장이나 몇 사람은 이제 용산의 눈치를 보는 것이고 또 몇 사람은 우리가 결국은 남는 것은 기록이고 수사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조직 전체를 생각해야 된다. 이 조직 전체 검찰의 장래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조사한 것은 따박따박 잘 남겨야 되겠다. 조사해 놓은 거는. 그 다음에 조사한 것 중에 일부는 언론에 뭐 스스로 무슨 뭐 피의자 공표, 피의 사실 공표 이런 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알려서 나를 보호해야 되겠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수사 검사 본인도 자기를 보호해야 되거든요. 보호해야 되는데 아무도 모르고 막 수사해 놓고 자기 혼자 막 밀고 나가다가는 위에서 불호령이 떨어지고 대치기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100m 진전했다, 200m 진전했다. 그 진전할 때마다 하나씩 이 깃발을 꽂아 놓는 거예요. 100m 왔다 그러면 한 70m 더 꽂아 놓고 또 200m 왔다 그러면 또 140m 꽂아 놓고 그걸 기초해서 조금씩 나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명태균은 그 공익제보자 신분으로 전환하지 않으나 이미 좀 시간이 늦었는데 살아남기는 어려울 겁니다. 정치적으로는 못 살아납니다. 정치적으로 부활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혹시라도 앞으로 명태균하고 정치적으로 손잡고 그래도 당신이 큰일 했고 그 여론조사에 대가고 하니까 내 옆에 와서 참모를 해달라. 이런 식의 정치적 부활은 없습니다. 다만 명태균이 살아남는 방식은 이 잘못되고 무도한 정권에서 나도 모르게 잘못을 했고 나도 속았다. 내가 피해자다. 내가 이렇게까지 당하고 살 이유가 뭐였느냐 하면서 스스로 새로운 어떤 그 고발자로서의 입지를 확보하는 것이 길게 보면 자기가 살아남는 길이죠. 혹시라도 공익제보에 대한 여지가 남아있다. 이미 끝났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가깝게 지내시는 우리 진보진영의 변호사 한 분도 실제로 명태균이 연락을 했단 말이에요. 뭐 이름도 공개가 됐으니까 지금 말씀드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송영길 변호사, 송영길 전 선화분당 대표의 전화번호를 달라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 이제 송 대표는 그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런지 확인을 해보라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뭔가 누군가를 좀 손을 잡고 한번 공개를 해보겠다고 고민을 한 것 같더라고요. 명태균 씨가. 그런데 그게 구속이 돼버렸죠. 뭘 찾느냐. 그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보호해줄 사람을 찾는 거다. 보호해줄 사람을 찾는다. 최악의 경우는 생명을 보호해줄 사람. 최악의 경우는. 그다음에 지금 당장에는 나의 억울함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억울함을 법률적으로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방어막을 찾아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으로서 봤을 때는 송영길 대표 정도의 배포, 그리고 검찰청 앞에서 뭐 한 두세 달 이상 싸웠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의 검찰에 대한 어떤 그 강력한 태도, 그리고 법률가로서의 입장 이런 걸 다 보고 사실은 보호해달라는 네. 그런 신호인 거죠. 근데 왜 이제 명태균 씨는 이제 그렇게 했다가 네. 지금은 뭐 그럴 내용 없이 남상권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네. 지금 네. 이제 본인은 그렇죠. 이제 변론을 한 사람만 맡는 걸로 하고 계속 네. 지금 이제 검찰 수사에 대응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왜 그러면 명태균은 그 생각을 했다가 네. 결행하지 못하고 아직도 기회를 보는 거죠. 아, 기회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기회를 보느냐, 예. 뭐 이제 단계별로 뭐 구속적부심 이후에 뭐 이런 그 이제 보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회를 보는 거죠. 네. 그러면 보석을 통과를 받으려면 법원도 중요하지만은 검찰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축된 상태에서 순간순간 충동질이 나오고 있고 억울하고 정말 화가 나는 이 상황 속에서 가장 일차적으로는 나는 일단 살아야 되겠다. 나가야 되겠다. 나가지 못할 때 송영길을 찾을 겁니다. 네. 아, 내가 이거 석방을 안 되겠구나. 근데 정권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보석이도 뭐도 일단 나오면 1심 재판 끝날 때까지는 방법이 없어요. 일단 나오면. 네. 그렇기 때문에 정권 입장에서는 쉽게 명태균과 거래를 하기 어려울 거예요. 네. 너 석방시킬 때가 조용해라 이거 못하는 거죠. 그럼 명태균 대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정권도 또는 국민의힘을 비롯한 이제 집권 여당 내부에서도 컨트롤을 하기가 사실상 어렵고 지금 거리를 둬야 되는 거죠. 가까이 가다가 또 이름 들통나고 이름 들통나서 누구를 통해서 뒷거래 했다는 게 나오니까 또 뒷거래가 성사가 안 돼요 지금. 예, 예. 그럼 명태균이 가지고 노는 거네요. 가지고 노는 것도 있지만 아니 거래가 성사가 안 된다는 것은 굉장히 답답한 거죠. 특별면회를 가도 변호사가 가도 옆에 다 기록을 하고 있죠. 그 검찰에 보고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무슨 거래가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종이 쪽지로해서 그들만의 전문 용어로 비둘기 날린다 그러죠. 예. 외부하고 이제 불법적인 어떤 그 연락 그거 하다가 걸리면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통상적으로는 이 정도 이제 국정 문란에 해당하는 이제 범죄 사실이 있다 이러면 검찰에서 그냥 아예 잡아서 매장을 시켜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피사실 공표하면서 이 사람은 결국 사회악이다. 그러고 싶죠. 창원지검장은 그러고 싶을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몇 번 눌러보았겠죠. 예. 안 눌러지는 거예요. 그렇죠. 절대 권력하고 만에 알고 있는 비밀이 있는데 어떻게 눌러집니까? 그래서 나는 살겠다 하고 알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검찰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명태균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국가라는 곳과 국가의 기관이라는 곳에서 특정인이 이런 정도의 초대형 사고를 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격리, 두 번째 그 내용을 하나하나 밝혀서 이 사람이 얼마나 잘못을 많이 했는지를 아예 선전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매장을 시키는데 유독 명태균의 건의 경우에는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명태균이 큰 소리 치고 다들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대표님. 명태균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커피 한 잔 밥 한 끼 제대로 대접 못 받았다 하잖아요. 이 집권 세력들로부터서. 유일하게 위로받은 것이 있다면 김건희 여사의 한두 마디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자기가 먹은 게 있냐. 자기가 돈을 받았어요. 모 후보 여론조사해서 누구를 통해서 돈을 받았지만 그걸 가지고 자기 통장에서 자기 가족이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느냐. 그 돈이라고 하는 게 평생 부귀영화를 누릴 만큼 돈이냐. 그에 비해서 자기가 노력하고 제대로 돈 못 받고 이렇게까지 고생하고 했는데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 거 아니냐.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있다. 세상이 나를 다 버렸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협도 쉽게 되지 않는 거고 검찰도 이 사람을 마음대로 못 짓밟는 거예요. 그래서 좀 굉장히 장기전으로 가면서 저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이게 국민들이 뭔가 게임을 보는 것 같다. 이 한 사람의 발언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자 권력은 옴짝달싹 못하고 국민들은 진실이 뭐냐고 부르짖고 있는데 검찰은 수사를 눈치 보면서 하는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향후에 이 일이 이제 어떻게
펼쳐질 것이냐라고 좀 전망을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그 부분을 이제 우리 당에서 좀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묶어주는 거죠. 예. 이 사건은 이제 여론조사에서 이 윤석열 정권의 태생적으로 불법 정권이다. 이거는 그야말로 대선 무효하고 똑같은 거다. 묶어주고 권력형 비리 또 묶어주고 그다음에 여러 의원들이 다 관련돼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불법적인 여론조사의 일상화가 됐잖아요. 네. 국힘이라고 한다는 이게 국힘 이 당은 대체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고 또 공천 과정에서 대통령의 관여 그리고 그 관여 속에서 정말 저는 이준석만 관련이 있겠냐 생각을 해요. 예, 예. 네. 과연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관련이 없겠느냐. 네? 그렇게 보았을 때 이거는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당이 현재의 정당법과 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존립해서는 안 된 정당이다라고 하는 점을 공격을 해줘야 되고 예. 그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는 김건희 정권이다 예. 라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민주당에서 집중해서 공격하고 타겟팅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명확하게 공격 대상을 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100% 신뢰는 하지 않으시죠?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제 특별검사로 가자. 예. 그러니까 특검으로 가자는 것과 상설특검으로 가자. 이제 이것이 막 엇갈립니다. 뭔가 좀 신속한 조치 같은 게 필요하다는 국민적 여망이 많습니다. 민주당이 좀 재빠르게 움직이지 못하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그 김건희 특검. 예. 그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고 예. 명태균 특검이나 이런 쪽은 아직 다 올라오지 않았을 뿐더러 이걸 섣불리 다뤘을 경우에 이제 우리로서도 이제 약간의 그 분리해서 다뤄야 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네. 이탈표도 좀 나와야 되고, 예. 그 다음에 그 아직 충분히 그 국힘에 있어서 분열상이 이제 그 노정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측면 이런 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일단은 김건희 특검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예. 답답하실 것처럼 보이지만 이 김건희 특검 플러스 김건희 상설 특검까지 해서 일단은 지금 김건희 국정농단 김건희 불법성 여기에다가 집중을 하자는 것이고 그 이후 상황은 조금 더 절제돼 있고 조직적으로 질서 있게 대응을 해야 된다. 자, 오늘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 행사를 또 했습니다. 예, 그랬죠. 자, 그러면은 국회에서 한 28일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혹시라고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자, 200명이 찬성할 수 있다 없다 재의결 전망 좀 해주시면. 저는 지금 만약에 28일 날 한다 그러면 한 196, 7표 나오지 않을까. 그 이탈표 한두 표 정도 늘어날 수 있다. 네, 추가한다. 예.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다. 예. 그래서 이제 원내대표단 박찬대 의원 대표를 비롯해서 이분들이 상당히 이렇게 자기들끼리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예. 좋은 집단이에요. 우리 당 자랑 한번 합시다. 우리 원내대표단이 굉장히 토론도 많이 하고 많은 수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합니다. 네. 내가 다 알아. 내가 끌고 갈게 이러지 않고 충분한 토론을 하고 방안을 선택을 한다. 정말로 그 몇 분 안 될지 모르지만 집단지성이 작동하는 그러한 그 원내대표단입니다. 그래서 얼마 시간 안 남았지만은 전술적 탄력성까지 다 지금 검토하고 있을 거다. 자, 그럼 200표 이상 나올 수도 있다. 그 가능성 제로인 것은 아니다. 이 정도 전망하셔도 되겠습니까? 200석까지도 고려했을 텐데 이런 말 또 잘못하면 저쪽이 단결하기 때문에 예. 이탈표 별로 안 정보 전문가로서 흐릿하게 해가지고 좀 설명을 해주시면 지난번보다는 한두 표 더 나올 것 같은데 아직 그 임기치를 넘지 못했고 한동훈 현 대표에 대해서 그 윤석열 대표의 제가 뭐 윤석열 대통령한테 물어본 건 아니니까 그 대통령 쪽에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원내하고 사령탑하고 교감을 해야 되는 쪽하고 조금 온도 차가 있다. 다시 말해서 아직은 건드릴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쪽이고 많이 화가 난 사람을 이제 윤 대통령이다라고 하는 설이 있어요. 이런 그것까지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느냐.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